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손에는 여러 기사가 들려 있는데요. 이게 한 드라마를 둘러싼 온도 차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. 당신의 맛이라는 작품인데요. 아, 네, 들어봤습니다. 이게 그 식품 대기업 후계자가 나오고요. 강하늘 씨가 맡았죠? 네네. 작은 식당을 인수하려다가 좀 고집센 셰프 고민씨 씨랑 얽히는 얘기입니다. 음식, 사람, 뭐 성장, 치유 이런 걸 다루는 그 흔히 말하는 힐링 로맨스죠? 네, 그렇죠. 요즘 또 그런 스타일이. 네. 근데 시작은 사실 좀 조용했어요. 국내 방영때 시청률이 한 2%대? 아, 생각보다 낮았네요. 네, 이전 작품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었거든요. 허허, 그랬군요. 그런데 말이죠. 이게 넷플릭스에 공개되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정말 180도 달라졌습니다. 오, 어떻게 달라졌나요?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23개국에서 1위를 했고요. 23개국이요, 와. 심지어 미국에서도 탑5 안에 들었다고 해요. 미국에서요? 대단하네요, 정말. 예상 밖인데요. 그러니까요.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?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당신의 맛 현상을 좀 파헤쳐 보면서 컨텐츠가 플랫폼을 어떻게 만나느냐,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, 그리고 뭐 K드라마의 한은재 위상 같은 것도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사실 이런 식의 역주행이 당신의 맛이 뭐 완전히 처음은 아니잖아요. 아, 그렇죠. 기사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네, 나의 아저씨나 미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심지어 킹덤도 초반에는 국내에서 막 엄청난 반응은 아니었거든요. 맞아요. 킹덤도 약간 매니아층 위주였죠, 처음엔. 그렇죠. 그러다가 이제 넷플릭스 타면서 글로벌하게 터진 케이스들이 꽤 있었죠. 그럼 역시 가장 큰 이유는 플랫폼 환경의 차이. 이걸 봐야겠네요. 네,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. 국내 OTT 환경이라는 게 아무래도 첫 주 시청률이나 뭐 얼마나 빨리 화제가 되느냐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. 네, 아무래도 그렇죠. 초반 반응이 중요하니까. 네. 그리고 아직은 그 추천 시스템이 뭐랄까 시청자 개개인의 숨은 취향까지 막 정교하게 찾아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. 그러다 보니 좋은 작품인데도 발견될 기회가 좀 적은 거죠, 상대적으로. 글로벌 유통망도 물론 제한적이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럼 반대로 넷플릭스는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? 어떻게 이런 숨겨진 보석 같은 드라마가 빛을 볼 수 있었던 걸까요? 일단 넷플릭스는 시작부터 글로벌 동시 공개를 하잖아요. 네. 그리고 그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천 알고리즘이 아주 강력합니다. AI 기반 추천이요? 네, 단순히 지금 인기 있는 걸 밀어주는 걸 넘어서서요. 특정 장르나 어떤 분위기를 좋아할 만한 잠재 시청자를 꽤 정확하게 찾아내서 연결해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. 아하. 그러니까 당신의 맛처럼 좀 잔잔하지만 여운이 깊은 작품도 그걸 좋아할 만한 사람들한테 딱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. 그렇군요. 타겟팅이 훨씬 정교하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럼 구체적으로 이 당신의 맛이 해외 시청자들 마음을 사로잡은 포인트는 뭘까요? 기사들을 좀 보니까 역시 음식, 이건 뭐 만국 공통어니까요. 네, 음식 중요하죠. 그리고 K-로맨스 특유의 그 섬세한 감정선 이런 거, 또 전주를 배경으로 찍어서 그 한국적인 영상미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고요. 네,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주연 배우 강하늘 씨가 인터뷰에서 이걸 평양냉면 같다고 표현했더라고요. 평양냉면이요? 허허. 네, 슴슴한데 자꾸 생각나고 다시 보고 싶은 매력. 이게 통했을까요?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 같은데요? 그런가요? 네. 뭔가 막 자극적이고 빠르고 이런 거보다는 인물들 내면이나 관계가 변해가는 걸 좀 섬세하게 따라가는 거. 그리고 성장이나 치유 같은 주제는 사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이 문화권을 넘어서서 공감을 얻지 않았나. 네,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. 배우들 연기도 당연히 중요했고요. 네, 배우들. 특히 그 셰프 역할을 한 고민시 배우. 리얼리티 살리려고 요리 연습은 기본이고 사투리까지 따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정말요? 대단하네요. 네,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작품의 완성도를 확 높인 거겠죠? 그렇겠네요. 와. 근데 이 현상이 국내 미디어 업계에는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넷플릭스가 K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건 분명 긍정적인데, 그렇죠. 기회죠, 기회. 근데 동시에 이 엄청난 플랫폼 파워가 국내 토종 OTT들한테는 정말 큰 위협이잖아요. 맞습니다. 압박이 상당할 겁니다.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국내 플랫폼들도
자체 오리지널 콘텐츠에 정말 힘을 많이 쏟고 있거든요. 네, 요즘 많이 만들죠. 근데 여전히 그 막대한 자본력이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넷플릭스하고 정면으로 경쟁하기는 좀 버거운 게 사실이죠. 쉽지 않죠. 그래서 기사들에서도 보면 이제는 뭐 넷플릭스를 그냥 따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국 시청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아주 노컬한 콘텐츠를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실시간 방송 연동 같은 거. 아, 그런 차별점. 네. 그런 자신들만의 강점을 찾아서 좀 차별화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.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 당신의 맛사례를 보면 아무리 잘 만든 콘텐츠라도 이걸 어떤 판 위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관객하고 만나게 하느냐. 이게 성공에 정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좋은 콘텐츠를 알아보는 안목, 그리고 그 콘텐츠를 가장 반겨질 시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. 이게 앞으로 플랫폼들이 계속 풀어야 할 숙제이자 뭐 핵심 역량이 아닐까 싶네요.